네, 여러분,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 2교시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국어 교과서 83쪽을 펴시고 지난 시간부터 작성했었던 국어 공책을 옆에 꺼내시면 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국어 공책을 정리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에 공책에다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강의를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강률도 잘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이해를 별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기는 하지만 꼭 그냥 1배속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고 이번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읽기의 과정이 있었어요. 읽기의 과정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중이가 읽기 전에 했었던 거 이건 두 번째 복습하는 거죠. 읽기 전에 했었던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지 확인했던 거. 나 생일 발표해야지 했던 그 목적에 맞는지 확인했던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의 읽기 수준에 맞는지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했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현중이가 읽는 중에 한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거 다 기억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모르는 단어도 찾아봤었고 서화전적 이런 거 모르는 단어도 찾아봤었고 그 다음에 오세창이 누구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지만 맥락을 통해서 파악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송 전형필 글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첫 번째 전형필은 유산이 매우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유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형필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 3명. 첫 번째로는 미술 선생님이었던 고희동. 그 다음에 고희동이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던 오세창. 이 오세창은 서화전적이나 골동품 이런 거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 그 다음에 사촌형이었던 월탄, 박종화 이렇게 3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용필은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서화전적을 지켜야겠다. 그 이유는 외놈들이 우리 거를 막 가져가니까 그렇게는 두지 않겠고 내가 이 가진 돈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부분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오세창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하고 오세창이 그래 너 인정할 만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좀 어렵고 내용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들려주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83쪽을 보면 신보가 천학매병의 사진을 가지고 전영필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전에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옛날에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본인.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리나라에 버려졌거나 아니면은 경비가 없는 그런 무덤에 가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덤에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묻어놨었던 되게 귀중한 물품들을 도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도굴해다가 이제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근데 일단 이 야마모토가 또 무덤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막 쇠꼬챙이로 무덤 속에 넣어가지고 막 탕탕 이렇게 쳐봤다고 해요. 속이 비어있는 쇠꼬챙이로 탕탕 이렇게 치면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막 도자기겠다, 뭐 이거는 뭐겠다, 막 이렇게 맞출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무덤에 갔는데 그 소리 나는 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되게 좋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정도의 이제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체구가 작은 사람이겠죠.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발굴을 해왔는데 이때 이제 꺼내온 문화재가 도자기 8개였어요. 도자기 8개. 근데 이 중에서도 고려 도자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고려 도자기 중에서도 우리 이제 본문에 나오는 천학매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 도자기를 여기서 꺼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굴꾼이니까 이걸 꺼냈으니 이제 비싼 돈을 주고 팔아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즈키 다케오라는 사람에게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1,000원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3억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을 주고 고려 자기 하나를 판 거예요. 근데 스즈키 다케오도 그러면 더 비싼 돈을 얹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다른 사람한테 1,500원에 팔아요. 그럼 얼마예요? 4억 5천만 원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팔고 이제 이 사람이 치과 의사한테 4,000원에 팔아요. 4,000원. 4,000원이면 또 더 비싸졌죠. 3배. 그럼 12억. 막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이 치과 의사가 드디어 누구한테 이 도자기를 파냐면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마에다 사이이치로, 마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에다에게 6,000원에 팔아요. 원래는 1,000원이었지만 이제 6배를 뻥튀기 해서 6,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지금 돈으로 3억, 이제 마에다한테 판 거는 3, 6, 18, 18억에 판 거예요. 근데 이 마에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거를 또 돈을 더 받고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10,000원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이죠. 30억을 주고 이거를 산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조선 총독부에서 지금 경복궁에 있는 박물관을 짓고 있었어요. 이 박물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자기네도 이제 좋으니까 이 총독부에 박물관 짓는데 이 박물관에다가 놓기 위해서 이거를 10,000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마에다는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10,000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0,000원도 좀 부족한데 나 좀 이걸로 큰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에다가 여러 이런 문화재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고려청자 이때 나왔던 거 그 천학매병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나 이거 20,000원에 판다고. 20,000원 주고 살 사람 이러면서 사진을 뿌린 거죠. 이때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신보라는 사람인데 이 신보가 이제 이거 마에다가 판다고 하는 걸 전영필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죠. 첫 번째 마에다, 이 천학매병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전영필한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약간의 돈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중간에서 그게 신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글의 주인공 전영필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앞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뭐 괜찮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신보가 알게 되었고 신보가 이제 전영필한테 마에다라는 사람이 천학매병 판대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죠? 이거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가 천학매병 사진을 가지고 전영필을 만난 건. 자, 여러분 보세요. 천학매병.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줘서 알지만 현중이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천학매병이 뭔지. 그래서 현중이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천학매병은 무엇일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천황매병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어 하면서 여기 사진도 찾아놨죠. 자, 그럼 현중이가 글을 읽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이거 무슨 활동이죠? 네, 글을 읽는 중 활동.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성북동의 박물관 공사가 한창이던 1935년 봄이래요. 박물관은 지금 전영필이 어떤 박물관 만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설명했었던 간송미술관. 요거.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간송, 보물 중에 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신보가. 신보는 사진을 전영필에게 건넸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매병의 완만한 곡선과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수십 마리의 학의 모습이 또렷했다. 그러면 계속 또 얘기하네요. 그렇게 아름다운 옥색은 처음 봤습니다. 마에다상은 아까 그 천황매병 팔려고 했던 사람,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다 라면서 천학매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이름의 뜻이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본 고려 청자 가운데 가장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영필이 얘기합니다. 총독부에서 10,000원을 주겠다고 한 청자가 바로 이겁니까? 전영필도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던 거죠. 마에다가 이거 천황매병 팔으려고 사진 찍어서 여러 사람에게 보냈고 신부는 그 중에 사진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천황매병은 총독부가 경복궁에 지은 박물관에 가지고 오려고 10,000원 주고 사겠다고 했던 것. 네, 여기까지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에다상이 비록 일본인이라고 해도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은 명품으로 생각하고 계속 사진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마에다는 요거 아까 6,000원에 샀었죠? 6,000원에 사놓고 이제 엄청 돈을 더 받아서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로 부자가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곧 일본 골동품계에도 이 사진이 퍼지겠군요. 마에다상의 장인인 이마이케 상도 사진을 여러 장 가져갔다고 하니 생각 있으시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마에다의 장인도 이 사진을 가지고 갔대요. 계속 봅시다. 호가가 얼마입니까? 호가라는 거는 이제 뭐 가격 이런 거 얼마 부르고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마에다상은 20,000원을 부르고 있지만 이제까지 없던 가격이니 어느 정도 흥정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거 신부가 얘기한 거예요. 신부는 마에다는 20,000원 얘기했지만 흥정하면 20,000원보다는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전영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영필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았다. 사진만으로도 명품임에 틀림없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전영필이 뭔가 이런 골동품, 우리 문화재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 사진만 봐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신부 선생. 내일이라도 볼 수 있게 주선을 해주세요. 신부는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니까. 전영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신보랑 전영필 그리고 마에다 이렇게 세 명이 만나가지고 전영필이 천학매병을 실제로 본 그 장면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학이 날아올랐다. 이건 지금 천학매병의 모습을 좀 묘사하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20마리, 100마리. 구름을 뚫고 옥빛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한다. 불교의 나라 고려가 꿈꾸던 하늘은 이렇게도 청초한 옥색이었단 말인가? 이거 고려에서 나온 고려청자라고 했죠. 이 색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영혼의 색이고 무아의 색이란 말인가? 세속의 번뇌와 망상이 모두 사라진 서방 정토란 이렇게도 평화로운 곳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필은 구름과 학으로 가득한 청자를 잡고 한 바퀴 빙그를 돌려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부를 바라보았다.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오, 역시 듣던 대로 대단하군, 예쁘군, 약간 이런 거겠죠. 흥정을 시작해보라는 표시였다. 자, 이제 흥정해봅시다 라는 뜻.
마에다상 가격을 말씀해 보시지요 라고 또 중간에 있는 누가 얘기했어요? 신보가. 신보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흥정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제 마에다가 얘기하네요. 신보상 이미 말씀드렸듯이 2만 원이요 라고 지금 무턱대고 비싼 돈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현중이가 글을 읽다가 이거 궁금해진 거예요. 2만 원, 얼마일까? 2만 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현중이는 우리 앞에 맨 처음에 전영필이 유산을 받았을 때 그거 막 그때 당시에는 노는 얼마였고 뭐 한 논에서 나오는 쌀은 얼마고 막 이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찾아본 거예요, 현중이는. 천왕매병의 값인 2만 원은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될까 하고 79쪽으로 가서 막 살펴보니까 60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현중이가 찾아본 이것 역시 글을 읽는 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고 그걸 찾아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보는 2만 원. 아니지, 신보 아니고 누구야? 마에다. 마에다가 2만 원이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신보랑 전영필이 어떻게 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2만 원이면 기와집 20채 값인데 이제까지 2만 원에 거래된 청자 매병은 없습니다. 그건 마에다상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신보가 반박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없었다 라고. 총독부에서 제시했던 10,000원에 5,000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5,000원.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까지 거래된 청자 매병 중에 최고가입니다. 라고 이제 신보는 가운데에서 이거 너무 비싸다. 마에다 씨 좀 깎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에다가 또 얘기하네요. 신보상 2만 원 명품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오? 이 매병은 평생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든 명품 중에 명품이요. 근데 진짜 웃기죠? 이거 원래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일본인들이 그냥 무덤에서 훔친 건데 뭐 대단한 이렇게 얻은 거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에다는 빙글에 웃으며 얄미워 죽겠어요. 지금 신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웃음은 조선인에게 이만한 값을 치를 배짱이 있겠느냐는 비웃음인지도 몰랐대요. 와, 진짜 너무 승질나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에헴, 전영필이 헛기침을 했어요. 마에다도 신부도 전영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영필이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마에다 선생, 이렇게 귀한 청자를 수장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수하겠소. 간지. 장난 아니죠, 지금. 전영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비싸더라도 우리 땅에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 이거는 뭐 일본에 있어도 된다 뭐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고 진짜 멋지네요. 그랬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나타났을 때 놓친 적이 거의 없었대요. 천학매병도 마찬가지였다. 전영필은 눈이 휘둥그레진 마에다와 신보. 왜 이렇게 얘네 눈이 휘둥그레졌죠? 마에다는 맨 처음에 약간 무시했는데 조선인 그럴 배짱 없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전영필이 바로 내가 살게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고 신보는 이제 자기가 중간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막 좀 깎아볼까 이렇게 했는데 전영필이 한 방에 결정하니까 둘 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안 채로 들어갔대요. 끝까지 멋집니다. 그러면 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잠시 후 전영필이 커다란 가죽 가방을 마에다 앞에 내려놓았다. 요건 영화에서 많이 봤었죠. 이런 장면. 마에다 선생 2만 원이요. 마에다와 신보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으로 전영필을 바라보았다. 왜 놀랐냐면요. 이제 막 30을 넘겼을까 싶은 청년이 2만 원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곧바로 현금 가방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직 전영필이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지? 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영필로서도 그렇게 큰 돈을 하루 저녁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대요. 근데 돈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앞에 나왔던 성북동에 지금
간송미술관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와 자재 구입비가 상당했고 얼마 전 일괄로 서화를 구입하는데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래서 지금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영필은 전날 천황매병의 사진을 봤을 때 이미 다시 만나기 어려운 명품 청자라고 판단하고 마음을 굳혔고요. 그래서 미리 박물관 공사 대금까지 모아서 현금 가방을 준비해뒀대요. 물론 마에다와 신부의 흥정을 좀 더 지켜볼 수 있었지만 그랬다가 마에다가 더 이상 흥정을 하지 않겠다며 천황매병을 다시 오동나무 상자에 담기라도 한다면 처음에 꺼냈던 상자가 오동나무 상자였나 봐요. 그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마에다한테 사정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전영필은 생각이 확고한데 이건 지금 우리 땅에 꼭 남아야 되는 문화재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흥정하다가 마에다가 에이 그냥 나 안 팔아 라고 하면 전영필도 자존심 버리고 아 제발 저에게 파세요 라고 해야 되니까 잘못했다가는 천황매병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자기도 지금 돈 들어갈 때 많아가지고 지금 여유로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끌어모아서 돈을 준비해 간 거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계속 뒤에 읽어볼게요. 자, 이제 전영필은 마이다한테 2만 원을 주고 천황매병을 사기로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신보한테 얘기합니다. 신보 선생도 수고 많았소. 내가 저녁 자리를 준비하고 연락하리라. 당시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거간, 신보를 말하죠. 이 거간은 양쪽으로부터 2% 정도의 돈을 받는데요. 구전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전영필은 마에다 앞에서 신보한테 돈을 주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요렇게 약간 신보를 배려해서 우리 저녁 함께 합시다. 제가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줄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전영필이 참 인간성도 좋았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았다.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겠죠. 신보는 천황매병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는 전영필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와, 참으로 무서운 승부사다. 젊기도 젊잖아요. 이렇게 큰 거래를 이토록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엄청 빠르고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천황매병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전영필의 허세는 아닌가? 라고 이제 신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전영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자기에 오동나무 상자를 차분히 정리했대요. 이렇게 넣어서. 그의 표정은 어찌 보면 희열에 찬 것 같기도 했다. 뭐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일본으로 갈 거였었던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냈다. 뭐 요런 좋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뿌듯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 요렇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글이 끝났는데 이제 현중이가 글을 읽는 중에 하는 마지막 활동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맨 처음에 현중이가 글을 읽기 전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발표에 어떤 거를 넣으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전영필 생애 이런 거를 막 찾아보고 본받을 점을 발표해야지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생각이 안 나면 앞에 좀 돌아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중이가 본받을 점 뭔지를 알아보려고 이 글을 읽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전영필에게서 본받을 점이 어떤 거였더라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전영필에게서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천하매병을 구입한 1화에는 단호한 성품 이거 너무 멋있어. 나 배워야겠다. 단호한 성품. 그 다음에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 나 이거 배워야겠다 라고 현중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지가 약간 궁금할 것 같아서 엄청나게 짧게 그 이후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누가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신보, 전영필, 마에다 중에 누가 슬퍼했을까요? 당연히 마에다죠.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잘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뿌리고 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마에다에 장인 어른도 있었다고 나와요, 내용이. 근데 이렇게 마에다가 2만 원에 전영필에게 천학 매병을 판 이후에 장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비싼 돈을 주고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거 팔자, 그거 팔아라 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전영필에게 팔고 난 후였죠. 그러니까 전영필이 그렇게 빠르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천황매병이 지금 일본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실화니까. 그쵸?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마에다는 매우 후회를 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교시는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줄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쉬는 시간이니까 잠시 쉬시고 3교시에 이제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오세요.